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익 교수의 저서인 더 찬스를 읽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는 하나대투 정권 부사장과 대신정권 리서치센터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주가 하락과 2005년 주가 상승 등을 맞춰 일약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의 거장 김영익 교수의 투자 휴안이 담긴 투자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돈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돈을 표현하였지만 이 문장 안에는 여러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이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있어도 마지못해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도 많을 듯합니다. 그런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대에 당하지 않으려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위기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했으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각국 정부는 수요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겠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정부는 엄청난 출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0%까지 내리면서 가계가 돈을 빌려 소비하고 기업도 돈을 빌려 투자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부채를 통해 성장한 것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꺼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고전적 거품이라면 튤립 거품과 남의 회사 거품을 들 수 있습니다. 튤립 거품은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큰 인기를 끌면서 튤립 구근을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 판매하다가 값이 급락한 파동입니다. 남해 회사 거품은 1720년 영국의 남해라는 회사가 남미 노예무역 독점권을 따내면서 주식이 급상승했으나 실적과 계약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주가가 다시 폭락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거품이 일었다가 꺼졌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국에서 IT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거품이 발생한 초기에는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올라간 것입니다. 이를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지나치게 나쁘지도 않은 적당히 좋은 경기를 골디락스 경제라고 합니다. 거품은 항상 과도하게 발생했다가 과도하게 꺼지게 됩니다. 자산 가격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고 거품이 꺼진 후의 후유증은 늘 심각하게 남게 됩니다.
물론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거품은 세계 각처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부를 축적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다음 거품이 일어날 지역이 아시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거품이 일어날 곳을 예측해 미리 투자해 둬야 합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미국은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갈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세안 국가들이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아시아 경제의 잠재력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투자가인 짐 로저스입니다.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선순환 구조이기도 하므로 긍정의 측면도 있습니다. 2021년에 인도와 베트남 주가가 많이 오른 데는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도 많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나라가 바로 인도와 베트남 같은 나라입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었던 중국을 인도가 당장 중국의 제조업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중국 제조업이 인도 쪽으로 많이 옮겨갈 수 있으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주목해야 할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구조도 상당히 젊어서 인도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거시 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흐름을 띠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성장률은 10.3%, 전두환 정부 때는 10.2%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으로 갈수록 점차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문재인 정부 때는 2.3%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 양극화와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력의 감소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특히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장년층의 자산인 실물자산, 즉 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고 금융자산으로 일정 비율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추어야 합니다. 과거 예금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현재는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2배나 높아졌으므로 배당 투자는 필수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영익 교수의 더 찬스를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